지난 1화에서 히비키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갑작스럽게 괴물들이 존재하는 이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전투 능력도 없었던 그는 숲속에서 괴물 토끼에게 쫓기며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시스템과 함께 감정사라는 직업을 각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능력이라 생각했지만 히비키는 점점 자신의 감정 스킬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비로운 소녀 에밀리아를 만나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녀와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이후 히비키는 감정 능력을 이용해 주변의 위험과 몬스터의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에밀리아와의 협력 끝에 희귀 몬스터 사냥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이 감정사 스킬이 사실은 이 세계 최강의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드디어 하이비키와 에밀리아는 로엘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도시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하이비키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다. 이 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교복 차림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검과 갑옷, 로브가 당연한 판타지 세계에서 현대식 교복은 말 그대로 외계인 수준의 패션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슬쩍슬쩍 쳐다보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수근거릴 정도였다. 결국 보다 못한 에밀리아가 임시로 후드망토를 건네준다. 최소한 새 옷을 구하기 전까지는 얼굴과 복장을 가리고 다니라는 의미였다. 동시에 그녀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다시 상기시킨다. 바로 이전에 사냥한 희귀 몬스터의 뿔을 파는 것. 에밀리아 말로는 그 물건만 제대로 팔아도 두 사람이 당분간 걱정 없이 지낼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이비키다운 장면이 나온다. 그는 이 세계 화폐 가치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순수한 얼굴로 금화 한 개가 얼마 정도 하는 거야? 라고 묻는데 에밀리아는 순간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다. 이 세계 사람이라면 어린애도 아는 상식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이비키는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급하게 농담이었다고 둘러대지만 속으로는 몰래 시스템을 호출해서 금화 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진짜 기절할 뻔한다. 금화 한 개는 약 10,000엔 수준, 즉 뿔 하나 가격이 무려 200만 엔 이상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이비키는 순간 자신이 엄청난 보물을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린다. 반면 에밀리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다. 오히려 사람들 시선을 끌지 말라며 하이비키 얼굴을 잡고 진정시키기까지 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모험가 길드에 도착한다. 판타지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분위기다. 술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 갑옷 입은 전사들, 마법사, 수인종족까지 온갖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하이비키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진다. 다들 에밀리아 옆에 있는 작은 소년을 보고 누가 애를 데리고 왔냐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에밀리아는 귀찮다는 듯 하이비키가 성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모험가들은 순간 민망해하며 사과하고 동시에 신참 모험가 생활을 응원해준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훈훈해서 의외로 따뜻한 느낌이 난다. 이후 에밀리아는 접수원 지효를 만나 거래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이비키는 그 와중에도 지효의 고양이 귀를 몰래 구경하며 신기해한다. 진짜 이 세계에 왔다는 실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곧 두 사람은 길드장인 반스의 방으로 안내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비키는 또 다른 충격을 받는다. 반스는 엄청난 근육질 몸을 가진 남자였다. 그것도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단련된 피지컬이었다. 하이비키는 순간 넋을 잃고 감탄한다. 왜냐하면 원래 세계에서도 몸을 키우고 싶어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작은 체격 때문에 성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반수 역시 근육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신나서 셔츠까지 벗어버린다. 그렇게 두 남자가 근육 토크로 흥분하기 시작하자 에밀리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찬물을 끼얹는다. 지금 중요한 건 헬스 토론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이다. 분위기가 정리된 뒤 드디어 뿔 감정이 시작된다. 반스는 물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다.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400금이라는 가격을 제시한다. 하이비키는 그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에밀리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에밀리아의 진짜 무서운 면이 나온다. 그녀는 능숙하게 가격 협상을 시작한다. 심지어 왕도에 가져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며 배짱까지 부린다. 결국 반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최종적으로 700금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거래가 성사된다. 하이비키는 속으로 완전히 경악한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몇 배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는다.
그 모습을 본 하이비키는 진심으로 절대 이 여자랑 돈 문제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 직후 터진다. 에밀리아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또다시 셔츠 단추가 터져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방 분위기가 얼어붙고 반스와 하이비키 둘 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결국 지호가 에밀리아를 끌고 가 옷을 갈아입힌다. 그 사이 하이비키는 시스템 알림을 받게 된다. 새로운 플레이어 보호 효과가 발동했다는 것이다. 이름은 초보자 아우라. 쉽게 말하면 이 세계에 떨어진 초보 생존자들이 너무 빨리 죽지 않도록 신이 만들어둔 안전장치 같은 능력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신의 존재가 등장한다. 하이비키 머릿속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을 통해 그를 지켜보던 존재가 바로 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신은 하이비키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입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한다. 초보자 보호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혼자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이세계 생존물처럼 보였던 작품이 사실은 신들까지 개입하는 거대한 세계관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잠시 후 에밀리아는 다시 돌아오지만 곧바로 새로운 의뢰를 받게 된다. 문제는 꽤 위험한 장기 임무라 하이비키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점이었다. 에밀리아는 미안해하지만 하이비키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언제까지나 그녀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한다.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에밀리아는 자신이 머무는 숙소를 빌려주고 지도와 생활정보까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타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한다. 이별 직전 분위기는 꽤 훈훈하지만 역시 하이비키답게 마지막까지 사고를 친다. 그는 망토를 돌려주려다 길도 안 보고 달려가다가 수수께끼의 여성 모험가와 정면 충돌해 버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하이비키를 보자마자 계속 뚫어져라 바라본다. 마치 뭔가를 눈치챈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녀가 향하려던 장소가 에밀리아의 목적지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부분은 이후 스토리 떡밥처럼 느껴진다. 단순 우연이 아니라 하이비키 주변으로 점점 수상한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에밀리아가 떠난 후 하이비키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다. 핸드폰 배터리도 완전히 꺼졌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몰려오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돈이 생긴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작품 분위기가 갑자기 SF처럼 변한다. 이 세계 사람들의 능력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다. 마치 프로그램 다운로드처럼 지식을 뇌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이비키는 시스템을 통해 약합 지식을 통째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호기심에 실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지옥이었다. 수년치 지식이 강제로 뇌에 밀어넣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통 끝에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하이비키는 완전히 새로운 의학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설정이 진짜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레벨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식을 얻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대가와 고통을 요구한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몰입감 있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지식은 곧바로 엄청난 사건에서 빛을 발한다. 길드에 돌아온 하이비키는 피치성이 상태의 모험가들을 마주한다. 한 남자가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죽기 직전 상태였던 것이다.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이비키는 새로 얻은 지식을 이용해 치료 가능성을 찾아낸다. 문제는 필요한 마력이 말도 안 되게 많다는 점이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수준. 하지만 시스템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계약 스킬을 이용한 마력 공유. 하이비키는 사람들에게 마력을 나눠달라고 외치고 모두가 동료를 살리기 위해 동의한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마력이 모이고 하이비키는 결국 초회복과 초해독 마법을 동시에 발동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적이었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재생되고 죽어가던 모험가는 몇 초 만에 목숨을 되찾는다. 하지만 하이비키 역시 엄청난 반동으로 그대로 쓰러진다. 잠시 후 깨어난 그는 자신이 엄청난 레벨 상승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호는 하이비키에게 경고한다. 두 종류의 초고급 회복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이런 능력이 알려지면 분명 누군가가 하이비키를 노지를 거라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그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범죄자들은 납치하려 할 수도 있다. 결국 지호는 조언한다. 가능한 빨리 강한 팀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자신을 지켜줄 호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장면은 마지막으로 던전 깊은 곳으로 전환된다. 어둠 속에서 한 늑대 인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앞으로 하이비키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려는 것처럼 말이다.